제가 탄소 중립 출장을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.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응? 저는 덴마크 여행이었어요. 덴마크 코펜하겐. 어디 다녀오셨죠? 저는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. 전혀 여기서는 뭐 어디 다녀오셨죠? 저는 미국 뉴욕 갔다 왔습니다. 저는 덴마크와 런던을 다녀왔습니다. 복잡하다. 덴마크 팀. 런던 팀? 뉴욕 팀. 됐네. 되게 끈끈하게 이어졌네. 사슬이 이렇게 있는. 이번에 다녀오게 된 취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한다 말은 많은데 대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게 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도시의 탄소 중립이 뭐예요? 도시의 탄소 중립은 우리가 막 석탄화력 발전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탄소가 뿜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줄인다든지 탄소가 이미 발생한 거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. 근데 도시의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꾼다든지 그리고 도시에서도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지붕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쓰면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탄소가 더 이상 배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도시를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. 사실 저희가 출장을 처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. 왜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취재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라고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친환경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비행기를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비행기 예매를 막 누르는데 이 비행기를 선택하면 탄소 배출 6%를 뭐 줄일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. 더 비싸. 비싸더라고요. 앙소리게. 지금 그 탄소 중립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그 산업계가 겪고 있는 모습을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.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비싸. 탄소를 뭐 90% 아꼈다 이러면은 비용을 지불하겠는데 100만 원 더 냈는데 6% 아끼겠대.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래도 안 하면 이렇게 곤란해 하다가 다 골로 가는 거다. 그러니까 곤란해 하다가 다 죽는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전생 같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실제로 살아보니까 한국이랑 특별히 다른 게 있었나요? 저희 갔을 때 사실 유럽에 폭염이 왔었거든요. 그때 지하철에 에어컨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. 근데 원래 덴마크는 북유럽이니까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. 그때 28도 정도 올라갔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. 에어컨이란 게 필요가 없다가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더워져 버린?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. 근데 그때 또 영국의 폭염이 엄청 심했었잖아요. 또 저는 근데 그게 폭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냥 덥구나 하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막 집이 막 불나고 막 철도가 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쓰레기통이 너무 신기했었어요. 가기 전에는 걔네들 다 그냥 막 버리는 거 버린다. 아니에요? 네,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가면 찍어야지. 버리는 거 찍어야지. 이러고 갔는데 숙소 앞에도 쓰레기통이 막 다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퇴실할 때도 분류해서 버려라. 수거하는 날도 달랐고 아침마다 와서 가져가는 것도 달랐고 그 거주민들도 봉지째 갖고 와서 다 다시 하고. 한국이네요 거의. 네. 완전 미국에 대한 편견이었다. 그러니까 기사 쓸 때마다 막 한국이 이렇게 해봐라, 미국 가봐라, 다 갖다 버린다 막 이런 댓글 달릴 때마다 약간 진짠가 했는데 아닙니다. 덴마크는 사실 세계 탄소 감축 1등 나라고 제가 갔다 왔던 코펜하겐도 탄소 감축 1등 도시거든요. 그래서 덴마크가 2005년 대비 2018년 1인당 탄소 감축률이 57%예요. 그러니까 반보다 더 많이 줄인 거죠. 그리고 2025년에는 탄소를 100%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런던도 한 29%, 뉴욕도 한 25% 줄였거든요. 거의 30% 가까이 줄였네요. 근데 서울은 몇 프로였을까요? 같은 기간 7%입니다. 7%. 그러니까 서울도 근데 감축하겠다고 목표는 밝혔어요. 25%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줄인 건 7%였는데 심지어 그것도 코로나 영향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거의 안 줄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헉한 거죠.
저는 덴마크 처음 도착했을 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딱 공항에 도착도 안 했는데 바다에 보니까 막 뭐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. 다 해상풍력 단지여가지고 해상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데 친환경 나라로 오자마자 바다부터 이러는구나. 딱 기억에 남아요. 근데 저희 일회용 컵도 거의 안 썼던 것 같은데요? 카페에서? 그쵸. 플라스틱 빨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. 실수로라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, 진짜로. 저도 그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특히 덴마크 사람들은 환경의식이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. 거의 1970년대 때부터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친환경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성을 느끼고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덴마크에서 왜 70년대부터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? 그거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. 글로벌 석유 파동이. 그 당시에 덴마크에서 엄청 석유 의존도가 높았는데 거의 100% 정도? 근데 석유를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차를 아예 끌고 다니지 못하고 엄청 추울 때도 난방을 아예 못하고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었대요. 근데 그 시기에 딱 충격을 받고 우리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려면은 석유보다는 다른 거에 의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되게 컸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 에너지 정책, 환경 정책이 바로 뒤집히잖아요. 근데 덴마크 사람들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 정당이 되든 진보 정당이 되든 언제나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합의가 쭉 있는 거예요. 영국은 이미 2017년부터인가 영국 정부에서 만약에 모든 소비재 기업에서 자기네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30% 이상 높이지 않으면 1톤당 뭐 세금을 얼마 때리겠다. 그런 정책 차원의 문제가 좀 그 사회 전체를 좀 견인해 나가는 느낌? 의사결정 집단이 되게 환경에 대해서 책임감을 되게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영역에서조차도 이게 절대선 공공선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. 히드로 공항에서도 바로 안내문에 그 바이오매스 어쩌고 적혀 있고 모든 알루미늄 캔에는 이거는 리사이클링 된 거예요. 근데 사실 저는 딱 뉴욕 처음에 갔을 때 인상은 와 진짜 여기 지저분하다. 여기는 진짜 탄소 지옥이다. 차량도 전기차 이런 시설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 보이고 그냥 도심을 딱 들어가면은 온갖 곳에서 막 탄소를 뿜고 있는 게 느껴지고 여기는 정말 탄소 중립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기는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이 훨씬 탄소를 감축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탄소 감축률 아까 말했던 것만 봐도 뭐 서울은 7%인데 거기는 25%, 29% 이러니까. 관계자들이 임무와 말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다. 10년만 빨리 했으면 사회적 비용 훨씬 줄일 수 있었다.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. 저도 덴마크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. 덴마크 사람들은 진짜 수십 년 전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70년대 아니라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라도 조금 더 빨리 노력을 했으면 됐을 텐데 어떡하지? 이게 슬퍼했는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. 아직 늦지 않았어.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. 우리가 도와줄게.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너무 시민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갈 길이 멀다 우리는. 갈 길이 멀긴 한데 주말에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. 기우정. 기우정의 행진 갔다 왔죠. 거기에 35,000명이나 나왔다는 것 저 엄청 감동받았잖아요. 전 사실 모든 신문이 일면에 사진 깔았어야 됐다고 보고 광화문이 뒤집어졌다. 광화문이 기후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후위기를 느끼고 있고 많이 바뀌고 싶어한다 그런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. 맞아. 열기가 대단했죠. 정말 뭐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어도 그냥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. 특히 학생들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. 저 그게 되게 기억이 남는 게 어떤 학생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50살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때까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. 저는 50살 넘어서까지 살고 싶어요. 시민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느낌? 그린워싱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, 탐정? 그린워싱을 찾고 있어요.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, 그린워싱. 같이 해줘. 이런 거 잘하잖아. 맨날 이랬잖아. 한번 갔어요. 알았어요. 국가마다 다 다른 모습들이 보였으니까
우리는 일단 늦은 건 팩트고 70년대부터 했던 코펜하겐에서는 해! 도와줄게! 이러고 있고 런던이랑 뉴욕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도 있었고 몰랐던 것도 있었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리 많은데?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할까요?